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좋은 월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로 여러분 많이 분주하셨나요? 아니면 힘드셨나요? 월요일 아침이 어쩌면 좀 이제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월요일 아침보다. 오늘 이럴 때 저에게 더 필요한 건 바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과 2월 달에는 여러분과 함께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뭐냐 또 다루고요. 또 다음 주에는 리더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듣는 거, 경청에 대해서 다루고 또 리더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질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에게 중요한 피드백.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 피드백인데 그보다 발전적인 피드백 이런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이 리더십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셀프 리더십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셀프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가 지도력, 리더십이란 뭔가를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죠. 어쨌거나 리더십이라는 것, 또 지도력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전방위 리더십 영문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방위라고 하는 것이죠.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이 전방위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전방위 리더십이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또 남쪽 동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북쪽은 보통 리더라 하더라도 그 위에 어떤 바라보는 사람이라든가 또 자신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쪽은 나를 이제 지도하거나 내가 지도하거나 따라오도록 또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서는 이제 좌우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방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리더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치가 아니라 영향력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와 또 내가 지도할 사람 이렇게 전방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이제 질문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있으시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가 100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그 전방위 리더십에 좀 사용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쪽에 난 얼마 정도, 뭐 동료들에게는 얼마 정도, 또 북쪽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빈칸을 여러분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끄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는 여기에는 얼마 정도 에너지를 쓰겠다. 동료들에게는 얼마 정도, 또 내가 바라보는 사람, 또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 나는 얼마 정도의 리더십을 사용할 것인가,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스스로 한번 나는 이 정도, 난 저 정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들 좀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한테 많이 에너지를 써야지 하면서 한 50% 정도 쓰고 뭐 동료들에게 한 20, 30%뭐 한 위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10% 20%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셀프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 바람직한 에너지의 사용은 이렇게 된답니다. 내가 이끄는 사람에게는 몇 프로? 20% 정도. 또 동료들에게는 15% 정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는 15%, 합치면 지금 50%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를 바로 나 자신에게 쓰라는 거죠. 그게 바로 50%. 자,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셀프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다 방전해서 회사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나를 스스로 케어하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를 방지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에너지를 비축하고 축적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셀프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됐던 사람은 아니죠. 그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장수를 물리치면서 갑자기 변방에,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는 이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 천한 직업에 있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말미암아 중앙의 무대로,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좋은 날, 아주 정말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됐지만 결국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 인생에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족장들이, 부족들이 다윗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를 때 그때 다윗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당시에 이 한 400여 명 정도, 한 6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이 전쟁을 하러 갔죠. 그들에게는 이 처자식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자식을 두고 왔던 그 베이스 캠프에 이 아말렉이 들어왔던 거죠. 전쟁도 못 해보고 그 당시에 이 다윗과 장수들이 진영을 비운 사이에 그 아내와 또 자녀들을 다 붙잡아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황망한 거죠. 모든 진영은 불탔고 거기에 많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부하들과 또 장수들은 자신의 아들과 또 자신의 딸, 또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에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마치 어떤 뭐 떨어진 동전을 찾는 것처럼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내를 잃고 또 처자식이 이제 끌려갔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혼란이 오고 또 분노의 감정들 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이 부하 장수들에게는 이게 다윗에 대한 원망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전쟁터에 가게 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제 이 부하들이 모여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이 지금 절망 속에서 이제는 이제 그 절망이 그 환경에 대한 또 다윗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분노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돈을 덜어 이제 사람들 모여드는 상황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었을까요? 보통 이제 하나님 이때 짠 하고 나타나서 뭔가 도우실 거야 라고 흔히들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혼란스럽고 낙담되고 절망되고 이제 도저히 어떤 방향이 없어서 잃어버린 어떤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하나님이 도울 수 있을 거야.
뭐 부처님이 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어떤 신도 아니라 이때는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낙담에 빠져 있고 우울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여기 이때 누군가를 날 와서 수렁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축 처져져 있고 또 담대함이 이제는 흔들려요. 그리고 비전은 이제 가물락말락하고 그 다음에 열정은 식어버리고 이제는 낙담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때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셀프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돼요? 이끌어야 합니다. 스스로 용기를 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힘을 내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일어나, 힘을 내, 축 처져 있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뭘까요?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리더는요 자신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기 리더십에서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그 팔로워들에게 한 20%의 에너지를 쓰고 또 동료들에게 15%의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15%의 에너지를 쓴다면 나머지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용기를 내, 힘을 내,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축 처졌지 말고 용기를 내 라고 하면서 그때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자,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여기 다윗의 셀프 리더십과 동시에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30장 6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타깝지 않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이 있는다면 이건 정말 부모에게는 정말 절망이죠. 슬픔이죠. 그 슬픔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의 제사장 그 아비아달에게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그것을 입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 정말 며칠 전에 이제 다 떠났을 텐데 이 사람들을 추격하면 정말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쫓아가라. 그리고 반드시 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장수와 또 부하들을 이끌고 자,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장수들에게 우리 쫓아가자.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 똑같이 지금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리더라고 하는 이 다윗은 스스로를 먼저 일어나야 돼요. 다윗도 아내를 뺏겼고 다윗도 자녀들을 뺏겼어요.
그때 먼저 스스로 일어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팔로워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리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 여기에 아주 또 중요한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말렉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냥 가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그 가는 도중에 거의 죽어가던 애굽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가고 있는데 누가 거의 죽어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회복시키겠습니까? 지금 급하잖아요. 아들과 딸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아내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의 중간에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멈춰요. 그리고 그 거의 죽어가던 소년에게 먹을 것과 떡을 주면서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렸겠죠. 아무리 많아도. 근데 얼마나 더 걸렸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 소년을 케어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소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넌 누구냐? 전 애굽에서 왔습니다. 어떤 일에 여기 길에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말렉의 노예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병든 것을 알고 이 아말렉의 주인들이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길가에 죽도록 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럼 혹시 지금 아말렉이 어딘지 아냐? 그랬더니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인도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대신에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살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거의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살려주고 그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이 있는 본거지를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아들과 딸도 찾고 아내도 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뛰어난 리더는 타인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탁월하게 이끌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고요. 또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끌 줄 아셔야 돼요. 이끌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셀프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엄청난 반대 또 나를 낙담케 하는 것에 끈기 있게 리더십을 유지합니다. 그리고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셀프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위기 상황일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말이 참 되게 좋더라고요. 자신을 어디로 몰지 않아요? 궁지로 내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급하다고 해서 뭔가 나에게 낙담이 된다고 해서 스스로를 어떤 궁지로 몰아넣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어디로 치닫지 않는다고요?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요. 타인을 원망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뭘로 가지 않아요? 쉽게 극단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란 거죠. 그리고 타인을 원망하거나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덟 번째는 타인의 어떤 의제, 아젠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던, 다른 사람이 어떤 뭘 그럴듯한 아젠다를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안에 줏대가 없고 내 안에 어떤 중심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참 이렇게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내가 자신을 성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대요. 여러분, 이제 음식점에 가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무거나. 근데 정말 성공한 사람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어쩌면 심하게 이기적일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하는 자기 성찰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잘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잘 성찰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에너지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셀프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 중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셀프 리더십 발휘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여러분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제가 어느 한 신문에 났던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죠. 뭐 영업팀에 협력 요청이 있고, 아내와 영화보기 있고, 거래처와 통화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회의 참석하고, 해외여행 가고, 업무일지 작성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보고서 만들고, 독서하고, 오늘 마감인 프로젝트, 또 게임 PC방, 친구와 술 약속, 뭐 5kg 감량, SNS 댓글 달기, TV 보기, 웹서핑 이런 것들이 쭉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TV 전혀 안 보시는 분 있나요? 드라마 전혀 안 보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 전혀 안 보시는 분 있나요? 아마 조금씩은 몰라도 좀 많이 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가지 거래처만 통화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죠. 존 해리 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아이젠하워 장군이 아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런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 뭐냐면 중요한 것과 긴급한 일로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4개의 4분면으로 나눠가지고요. 자, 급한데 중요한 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급하지는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요거는 낭비겠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자, 그래서 요거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급하고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냐?
긴급한 회의, 긴급한 문제, 마감에 임박한 프로젝트, 또 보고나 돌발 상황 같은 이것은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겠죠. 또 하나는 자 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떤 나냐면 미래의 나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 공부하거나 내 삶을 충전하거나 또 내가 인맥을 쌓거나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이런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메일,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 뭐 불필요한 보고, 불필요한 회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부탁하는 사소한 부탁들이 있겠죠. 또 뭐 어떻게 보면 집안일이라든가 어떤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인터넷 웹서핑, TV 보기, 뭐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라든가 시간 낭비되는 하찮은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류를 좀 아까 했던 거 분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급하고 중요한 일은 자 회의를 참석하고 보고서 만들고 영업팀에 협력을 요청하고 오늘 마감인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미래 나를 위한 거죠. 예를 들면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본다든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독서나 또 뭐 공부를 한다든가 또 5kg 감량한다든가 이런 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왜?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요것은 관리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하고 통화하는 거라든가 친구와 술 약속이라든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업무 일지 작성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다 관리의 영역이에요. 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 뭘까요? 이건 낭비의 영역입니다. 낭비. 웹서핑, TV, SNS 댓글 달기, 게임, PC방 다 이런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급하고 중요한 일은 현재의 나고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지금 관리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셀프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 관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셀프 리더십을 위한 이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는 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급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고 중요한 일만 처리하다 보면 뭘 못하는 걸까요? 네,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미래를 준비하게 되면 기회가 증가돼요. 그리고 뭘 감소할 수 있어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문제를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데이트, 아내와 영화 보기, 5kg 체중 감량. 이게 뭐 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와 관계를 소홀하면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년에 넘어서 황혼의 이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은요. 이사 이상으로 올라갈 때 대부분의 CEO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반드시 부인과 함께 오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가정이 온전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사들은 이사 임원들 이상들은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반드시 이상에는 부부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면접을 봐요. 이유가 있죠. 왜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일만 열심히 하고 일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는데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라고 달렸어요. 근데 나중에 건강이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미래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증가되고 문제를 감수하고 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봤던 이 세 번째, 네 번째 영역. 급하고 중요한 일이나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어디다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쏟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리더의 아주 중요한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프 리더십은요, 우선순위를 세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기 필요한 게 뭐냐면 실천하고 자제력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내가 이끄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시계형으로 살 거냐 나침판형으로 살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시계형이란 건요, 시계 초침이 척척척척 가듯이 내가 급한 일에만 어떤 일에만 척척척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계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나침판,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 거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좀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온도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온도계의 삶은요, 주변 환경이 더워지면 온도계가 눈금이 올라가겠죠. 주변 환경이 추워지면 온도계가 낮아지겠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이 삶이 영향을 받는 삶을 얘기해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지금 여기도 이제 사무실에서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 더우면 찬바람이 나오도록 온도를 낮추고 추우면 주변의 온도를 올리도록 난방을 하는, 다시 말하면 주변의 환경을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침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져가는 삶.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온도계 같은 삶이 아니라 또 주변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나침판형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해리 창에서 내가 급한 거, 중요한 거 이것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있구나라는 것을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일이 폭탄이 쏟아지는 대로 살지 마시고 일을 분별하는 거죠. 이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네. 그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보내는 거죠.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좋냐? 이건 팁인데요. 일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살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요 3등분을 하는 거죠.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쓸 때도 오전에는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 해야지 이렇게 3등분으로 계획해서 사는 것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 뭔가 좀 사고가 요하고 뭔가 좀 빠릿빠릿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주로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오전에 하면 좋겠죠. 오후에는 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미팅하거나 하는 일들은 하면 좋겠고, 저녁에는 뭔가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는 이런 것들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셀프 리더십에는요 이런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언제요? 하루 정도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 보통 일요일 같은 날은 이제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6개월 정도에 한 3일 정도를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1년 정도에는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시간을 내서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우리나라의 그 수입하는 그 옷중 중에 왜 외국 저기 뭐지 그 외국계 옷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카 종류 겨울에 입는 옷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전체를 거의 수입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연초에 뭘 하시느냐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책을 한 3, 40권 정도를 사신대요. 3, 40권을 사셔서 그걸 한 일주일 정도에 이제 목욕도 하면 호텔 하나 딱 잡아놓고 거기서 책을 주구장창 읽었어요. 책. 그 다음에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1년의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 참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사색하는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반기 6개월에 한 3일 정도, 또 하반기에 3일 정도, 아니면 1년에 일주일 정도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글로벌 매니저라고 하는 이 분을 만났어요. 참 너무 이렇게 저한테 되게 큰 행운이었는데 그분이 중국, 뭐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전체 나이키 매장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그 나이키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2주인가 3주를 휴가를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 그렇게 휴가 많이 쓸 수 있나요? 되게 어렵죠. 거의 한 달을 그냥 푹 쉬게 해줘요. 아,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건 뭐냐면 리더의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간. 그것이 뭘까요? 셀프 리더십이 충전되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는요. 그 이제 갑자기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약속도 안 했는데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딱 막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막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예정 없이 방문하는 것들을 이렇게 카바를 하죠. 보통 비서가 막던가. 그래서 다 걸러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요, 이 영역으로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얘기냐?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기서 급하고 중요한 일로 가는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 낭비로 가는데 우리 삶을 시간 소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이 낭비로 가고 있는지 또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에너지를 뭐 하셔야 될까요? 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어디다 많이 있으면 좋을까요?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데 50% 정도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체중 관리도 참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딱 체중을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에 샤워를 한다 나가기 전에 그럼 아침 샤워 딱 하고 몸무게를 딱 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기 몸무게를 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요즘에는 휴대폰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걸었는지
나의 심박수가 얼마인지, 나의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또 나의 혈압이 얼마인지, 나의 체중이 얼마인지 다 기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핸드폰 하나에 모든 일정을 다 휴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 오늘 좀 다뤄봤는데요. 셀프 리더십은요,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뛰어난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이끌 줄 안다라는 것이죠. 낭망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던, 다른 사람을 구하던,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진정한 영성이겠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이끌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이끌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치우치면 안 되죠. 리더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죠.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사색해야 되죠. 사색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기 위해서는 시간을 떼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상반기에 3일, 1년에 일주일 정도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사색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내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시간 관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이 막 있을 때 그것들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분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야. 이거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야. 이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네.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이네. 어떻게 할까? 관리하는 것은 최소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줄이고, 또 급하고 중요한 일도 사용하지만 또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시간을 내가 내는 것, 이것이 리더의 또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시간 관리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또 보는 분들에게 저희 셀프 리더십이 또 시간 관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리더의 경청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듣는 거에는요 4가지 단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4가지 단계를 통해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굴재 재벌의 회장님이 아주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 경청이었습니다. 경청. 그리고 그 회장님의 그런 경영 가르침의 덕분에 결국 그 회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가 됐죠. 다음 주에는 바로 리더의 경청, 그 다음 주에는 리더의 질문, 그리고 리더의 피드백,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리더의 사색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끝에 힘드신 부분도 있고 또 쉽지 않은 또 여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절은 끝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행복하게 또 스스로를 잘 챙기면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